안녕하세요. 여신의 사회교실 두 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단원에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대단원 7단원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됩니다. 7단원은 민주정치와 시민참여라고 하는 단원입니다. 앞에 6단원에서 정치가 무엇인지, 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민주정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들이 실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 단원에서는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우리 생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내가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치 과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 3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어 갈등이 일어나는 국면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익이 표출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자, 여기 약간 어려운 말이 나와 있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정치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결되는지. 자, 두 번째 정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자, 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영향 부분까지 해서 3가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현대사회에 들어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집단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서로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회 문제도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집단 간의 갈등이 요즘 들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증가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산업화 이후에 현대까지 들어서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더 달라지게 됩니다. 직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경우 신분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각 신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또 이익과 손해가 되는 분야가 거의 비슷했다면,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직업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저마다 다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잠깐 어려운 말로 다원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과서 150페이지에 보시면 이 다원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이런 다양성을 실현하는 사회를 우리는 다원화되는 사회다,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오늘날 대부분의 시민들은 권리의식이 아주 많이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식이 성장되어 있다는 것, 곧 다시 말해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의 주장을 펼친다라는 얘기죠. 자, 과거에서처럼 내가 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숨기만 하고 꽁꽁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갈등들은, 사회적 갈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사회적인 분열이나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 3학년 친구들 사이에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학생 또 다른 학생, 2명의 학생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이 두 학생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가 둘이 서로 싸우게 되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또 이 사회적 갈등이 원만히 잘 해결이 된다면 사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단체나 이익집단들이 정책에 대항해서 여러 가지 반대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고 수렴이 되면 더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자, 이렇게 사회적 갈등은 사회 분열 혼란이라는 부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해결로 인해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기능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다시 정리할게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 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어렵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법이나 정책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 이걸 정치 과정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앞서 얘기를 했듯이 사회 갈등이 생기게 되면 집단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죠. 자, 내 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의 법이나 정책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 과정은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치 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어떤 정치 과정의 모습은 통치자나 국가기관이 독단적으로 어떤 법이나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었고 반면에 현대적 정치 과정, 오늘날의 정치 과정은 국가기관이 독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 집단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서로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아서 더 좋은 법,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정치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선생님이 가로 열고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치 과정이란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이나 법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정책이나 법을 결정하는 과정. 그럼 어떤 순서로 법이나 정책을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법이나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의 단계는 다원적 이익의 표출 단계입니다. 표출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자, 다원적이라는 것은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다원적 이익이 표출된다라는 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러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번에 사회적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서로 제시를 하겠죠.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나옵니다. 뭐 개인적으로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목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단을 결성을 해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 집단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흰색 부분은 정치 과정에 있어서의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인데 이 참여자 부분은 다음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위쪽에 초록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정치 과정의 순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개인이나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등 개인 또는 집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을 겁니다. 자, 이 방안들이 개인들도 내놓을 것이고 각각의 이익 집단들도 내놓을 것이고 또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해결하자 저렇게 해결하자 너무 많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서로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사회가 상당히 분열이 되어 있는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분열과 혼란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정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는 이 많은 의견들을 몇 개의 의견으로 모아볼 겁니다. 자, 이 이익이라는 게 바로 내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자, 집약은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는데, 자, 이 중에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 몇 개로 집약을 해보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이를테면 100개의 의견을 3개의 의견으로 줄여보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 자, 이것을 우리는 여론이라고 하고, 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여론을 형성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만드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의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 중에 한 3개의 의견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의견을 잘 검토를 해보고 시행 이후에 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한 후에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 정책을 만드는 거는 개인이나 집단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집단 여러 가지 것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회와 정부에서 법이나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을 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 여론을 형성해서 몇 개의 의견으로 줄여놨죠. 자, 그러면 이게 3, 4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의 법이나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분열되어 있던 사회가 이 하나의 법이나 정책으로 통합이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통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정책이나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정책을 시행을 해본 이후에는 이 법이나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자,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시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라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류 또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자,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평가를 한 이후에 그럼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환류나 피드백 단계라는 건 다시 앞으로 넘어간다. 저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다음 주 이게 표출 단계로 다시 한번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 과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서 법이나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정책이 뭔가요? 자, 여러분 정책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자, 정책은 앞에서 봤던 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내려진 공식적인 방침이나 목표다. 자, 공식적인 정부의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침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규칙이나 또 국가 운영의 방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었다, 국가에서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 우리와는 동떨어지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정책은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 중에 활동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고,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런 정책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겠죠.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천천히 복습을 해보시고,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제대로 완벽하게 숙지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시청을 해주시면 수업 중에 또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